네, 소아를 공부할 때 쓰는 터미놀로지 그리고 소아의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터미놀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소아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나 30대나 40대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어, 그로스 스퍼트죠. 그러니까 발달이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두 달의 차이가 한 살짜리 아이에게는 1년이 100%죠. 그러니까 생후 2개월 된 아이와 4개월 된 아이는 거의 뭐 일생이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한 한참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리 차일드후드의 스테이지를 뉴본과 인펀트, 토들러의 시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텀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텀을 분리를 하자면 뉴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뉴본 또는 네오네이트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뉴본이나 네오네이트는 1개월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펀트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토들러라고 하는 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시기가 되겠는데 아마 동생이나 조카가 크는 것을 아기를 키우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잘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통 한 생후 1년 정도가 되면은 이쪽 저쪽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시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보통 만으로 3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걸어다니게 되죠. 뭐 하여튼 그러한 텀들이 우리가 보통 뉴본이나 네오네이트 같은 말입니다. 1개월, 인판트 1년, 그다음에 베이비나 토들러는 보통 3년을 이야기를 한다. 스쿨 에이지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12살에서 13살 정도까지가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합니다. 이런 초등학교 시기는 12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3세부터 19세까지가 우리가 티네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춘기가 되겠습니다. 아덜리선트. 티네이지가 13부터 19까지가 틴으로 끝나기 때문에 티네이지인 건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어덜리선트인데요. 이 사춘기라고 하는 건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나이에 따른 시기적인 분류, 이러한 시기적인 분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와 어떤 손상, 병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네오네이트나 뉴본을 이야기를 할 때 출산과 관련한 텀들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프리메이처라고 하는 건 조산이에요. 조산.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임신 주수보다 빨리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조산이 되겠고요. 풀텀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임신 주수를 다 채우고 태어난 경우 풀텀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주수보다 더 나중으로 지나서 태어나게 되면 포스트메이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과를 공부를 할 때 뭐 뉴본이 어쩌고 저쩌고 생후 1개월 이내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인펀트 그럼 생후 한 1년 이내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구나. 뭐 베이비 또는 토들러라고 하면은 한 두세 살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만과 조산 관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산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그게 이제 흡연 알코올 같은 환경적인 원인, 그다음에 태반박리라든지 어떤 태내 감염, 인펙션, 그다음에 자궁경부 무력증, 전자간증, 외상, 선천성 기형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어떤 질환적인 원인 때문에 임신이 37주
이전에 끝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산 프레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하고 나서 과연 뭐 몇 주 이내에 태어나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될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산모를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에 이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WHO가 정하는 생존 가능한 임신 주수는 23주입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한 2주 정도 좀 보수적으로 25주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23주에 태어난 아이의 생존율이 15%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말 어떤 의료적인 환경이 다 잘 받쳐져 있고 이렇게 태어난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중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의료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면 15%가 아니라 훨씬 더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23주에서 25주로 넘어가게 되면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거의 이제 합병증이 없어지게 되는 시기가 34주입니다. 이 34주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32주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산모 처치나 산부인과 쪽에서 배우게 될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2주가 되면은 아이의 폐가 어느 정도 폐에 윤활유가 있습니다. 폐를 이제 잘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윤활유가 이제 엄마의 양수로부터 엄마의 양수를 지금 뱃속에서는 아이가 흡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폐 속에도 엄마의 양수로 다 차 있죠. 우리가 32주가 지나게 되면은 폐를 제대로 이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확장시키고 수축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윤활유가 엄마의 양수 안에서 32주가 되면은 검출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34주가 넘어가게 되면 태어났을 때 혼자서 숨을 잘 쉴 수 있다. 바로 폐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합병증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주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34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조산의 비율은 뭐 24주 미만일 경우는 아주 극히 적지만 36주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 출산 중에 약 3%를 차지하고요. 이 비율은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텀 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보통 한 24주에서 25주가 지나면은 태어나도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전에 태어난다면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이제 유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월드 데이터를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5세 미만 언더 5의 소아의 사망 원인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자료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하부기도 감염이에요. 하부기도 감염 뭐죠? 바로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오네이탈 프레텀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합병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천성인 질환도 있고요. 설사 관련한 위장관 감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흡인이나 외상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아 사망의 토들러 5세 미만이죠. 소아와 토들러 사망의 가장 많은 5가지 원인. 미국 어떤지 볼까요? 이제 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산전합병증이 가장 많고요. 선천성 질환, 그 다음에 기타의 어떤 신생아 질환, 그 다음에 기도흡인. 특이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살해가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어떤 세계의 감염, 소아 사망을 본다면 염증이나 설사 관련 위장관 감염, 이런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주변 환경과 관련한 이런 사망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반해서 이제 선진국의 어떤 소아 사망의 원인은 좀 선천적인 문제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합니다. 산전합병증, 선천성 질환, 기타 신생아 질환, 폐혈증 감염, 기도흡인, 외상과 같은 이제 이러한 것들. 즉 이제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나라 출생 관련 질환, 선천성 질환, 영아 돌연사 증후군 1세 미만에선 영아 돌연사 증후군도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다면 이제 뭐 미국도 거의 이제 비슷하지요. 미수가 관련 상당히 좀 많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말라리아, 폐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봤듯이 하부 기도의 어떤 감염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영양 부족, 설사 관련 질환, 선천성 질환의 순서이다. 1세 미만에서. 즉 여러분들이 테레비 보다가 뭐 무슨 뭐 누구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1세에서 4세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말라리아, 영양 부족, HIV 이것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그렇고요. 미즐, 폐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방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방 가능한,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병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타살, 암이 있네요. 악성 신생물. 우리나라에서는 악성 신생물이 1에서 4세 사망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인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아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 그것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아 환자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